와,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연 7% 이자를 준다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사기 같죠? 그런데 이게 진짜 있습니다. 그것도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상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을 굴리는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재밌습니다. 파킹 통장. 말 그대로 돈을 잠시 주차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파킹 통장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인가? 그냥 은행 보통계금이랑 뭐가 다르냐? 이자도 몇 푼 안 나올 텐데 뭐 그렇게 야단법석이냐고 생각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 재테크의 기본기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연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 4, 5%는 기본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파킹 통장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맡겨도 연 7%, 적게는 연 4%를 줍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입금하고 출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킹 통장을 그냥 이자 좀 더 주는 입출금 통장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파킹 통장의 본질은 당이 대기 자금의 최적화입니다. 즉, 언제 쓸지 모르는 돈,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쓸 돈, 아니면 급하게 들어온 목돈을 잠시 묶어두는 공간입니다. 이걸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는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기예금에 묶어버리면 급할 때 깰 수가 없죠. 파킹 통장은 이 두 가지의 절충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금 관리 수단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 5개를 제가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각각의 특징과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연 압도적인 금리로 유명한 곳은 OK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은 기존에 보통계금이 없었던 신규 고객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0만 원 이하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려 연 7%의 일일 복리 이자를 제공합니다.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쳐져서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5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2.5%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굴리라는 겁니다. 50만 원짜리 통장 하나로 연 7%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을 일반 은행에 넣어두는 건 정말 낭비입니다. 두 번째, SC제일은행의 스마트박스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신규 고객이거나 최근 1년간 SC제일은행에 예금 계좌가 없었던 사람에게 최고 연 5%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입출금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자가 일별로 계산되어 매일 원금에 가산됩니다. 대기업 은행이면서 이 정도 금리를 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2.5%를 밑도는 현실에서 5%는 거의 파격적입니다. 세 번째, KB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워크스와 손잡고 선보인 모니모 KB메일이자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출시 전 사전 예약에만 40만 명이 몰렸고 출시 후 40일 만에 20만 개의 계좌가 개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대 연사 % 금리를 제공하고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급여 이체나 앱 이용 같은 간단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적용됩니다. 이자도 하루 단위로 적립됩니다. 은행 앱이 아니라 삼성카드의 모니모 앱을 통해 가입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KB국민은행이라는 대형 은행이 이런 상품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파킹 통장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우리은행의 엠페이머니 우리통장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연계된 상품으로
선착순 30만 계좌까지는 연 4%를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연 1%에서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급여 이체나 네이버페이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맡기기에도 안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 BNK 경남은행의 공공드림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공무원 전용 상품입니다. 가입 초 2달 동안은 조건 없이 연 4.01%를 적용해 줍니다. 이후에는 10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시 동일 금리를 유지해 줍니다. 한도는 200만 원 내외이며 예금자 보호도 적용됩니다. 특정 직군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이 통장 하나로 상당히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만 나열해서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킹 통장의 핵심 경쟁력은 일일 복리와 예금자 보호라는 두 가지 축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이자를 매일 계산해서 바로 원금에 더해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느냐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5%로 1년 동안 파킹 통장에 넣어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쌓입니다. 일일 복리로 계산하면 실제 수익률은 단순 이자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원금을 깰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품들이 모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즉, 통장 하나에 1억 원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CMA 통장이나 주식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킹 통장은 저축은행, 시중은행 모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셈입니다.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단순히 예금 상품일 뿐이지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권의 자금 조달 구조가 바뀝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처럼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면 은행은 더 비싼 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은행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들이 더 이상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파킹 통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의 모니모 통장, 우리은행의 엠페이머니 통장 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경쟁이 아닙니다. 거시적인 패권 전쟁의 일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예금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OK저축은행의 연 7%는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이는 당이 자금을 유치해서 다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딴 거 왜 사냐? 금리가 높은 건 좋은데 조건이 까다롭잖아. 50만 원 넘으면 금리가 확 떨어지고 신규 고객만 혜택받고 한도도 작고 그냥 CMA 통장이나 은행 예금이 낫지 않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반박은 반만 맞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의 연 7% 상품은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만 원만 이 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 돈은 다른 파킹 통장이나 CMA에 분산 배치하면 됩니다. 즉, 자금을 쪼개서 여러 개의 파킹 통장에 분산 예치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신규 고객 혜택이 끝나면
다른 은행의 파킹 통장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또 다른 반박은 적자 나는 통장에 왜 돈을 넣냐는 것입니다. 파킹 통장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은 상품입니다. 높은 이자를 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게다가 고객이 파킹 통장을 사용하면서 체크카드를 쓰거나 급여 이체를 하면 그 고객의 주거래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파킹 통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은행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나 일반인이 이 시장에서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금리만 보지 말고 조건을 봐야 합니다. 연 7%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와 기간, 우대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은 50만 원까지 7%지만 그 이상은 2.55%입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200만 원까지 4%입니다. 내가 관리할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금자 보호입니다. 모든 파킹 통장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CM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반드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입출금의 자유로움입니다. 파킹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파킹 통장은 출금에 제한이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반복 매출 구조입니다. 파킹 통장은 내가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가 매일 쌓입니다. 이게 바로 반복 매출의 구조입니다. 일반 예금은 만기가 되어야 이자를 받지만 파킹 통장은 그냥 하루하루가 수익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하고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가 쌓입니다. 이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 경고와 균형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하락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파킹 통장의 금리도 언젠가는 따라 내려갑니다. OK저축은행의 7%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금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유상증자나 수급 이슈입니다. 파킹 통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과열되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익성이 나빠져서 상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내가 돈을 너무 쉽게 찾아 써버리는 충동입니다. 파킹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돈이 쉽게 손에 들어오면 그만큼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해서 언제 돈을 찾을지, 얼마를 남겨둘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업 자체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대기 자금이 갈 곳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정기예금 금리는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파킹 통장입니다. 단기 시계열이 아니라 긴 시계열로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보다는 이 구조를 내 자금 관리의 기본 틀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돈을 하나의 파킹 통장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한도도 있고 조건도 다 다릅니다. 여러 개로 분산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돈을 찾아 쓰지 마십시오. 파킹 통장은 비상금이나 대기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쓰면 자꾸 돈이 나가서 이자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첫째, 내 자금 규모와 사용 패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OK저축은행의 7% 상품이 좋고 2천만 원 정도는 KB국민은행의 모니모 통장이나 CJ은행의 스마트박스 통장이 좋습니다. 공무원이라면 BNK 경남은행의 공공드림 통장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는 것을 두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파킹 통장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과감하게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